이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 이슈가 중앙정치에 영향을 받아 네거티브가 이어졌다며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검증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신임 부산시장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와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투표소와 개표소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투표 전날까지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저녁 8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7명으로 서구 복합 건물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유흥업소발 확진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릴레이 유세를 이어가며 마지막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보궐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차선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꼭 1년 만에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자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줄이 미치는 만큼 여야 모두 선거 승리에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의 유세 현장마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 보궐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네거티브 공방은 과열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지역의 이슈보다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선거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사례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과 인물 중심의 선거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유권자들이 직접 철저한 후보 검증을 통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누가 정말 유능하면서도 도덕적으로 한결없는 그런 후보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 유권자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선 결과가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여야 후보 모두에게 유불리를 따질 만한 선거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대선의 어떤 전체적인 균형추가 달라지게 되면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에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렇지만 그 어떤 그 영향의 방향이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만 기우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거다. 지난 주말 열린 부산의 사전 투표율은 18.6%.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 당일 투표율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시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됐든 부산시장에게 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같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 시민들이 첫 번째로 꼽는 신임 부산시장의 과제입니다. 경제도 물론 부흥이 돼야 되겠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한 그런 선정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되든 간에 하여튼 우리는 바라고 하는 거는 재래시장에 이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활성화되게끔 도와주는 그게 제일 우리는 바랍니다. 그저 시정을 잘 돌보시고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코레라 이거 빨리 잡아가지고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우선적인 거는 지금 경제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겠어요. 실제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게 좀 안 좋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안 나오고 그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조금 주고 있는 거는 순간적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시민들은 또 당리당략보다는 시민과 지역을 먼저 챙기는 책임감 있는 시장을 원했습니다. 그래 뽑아놓으면 시민들하고 정치 잘하라고 뽑아놓으면 막말로 자기도 저거 잘났다고 국민들 당파 싸움이나 하고 저희끼리 당파 싸움이나 하고 국민 너희들은 왜든지
상관도 안 하고 국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기 임무를 책임을 다 완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산적해 있는 현안을 풀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걸 다 가다 놔버리니까 모든 게 다 잠기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되는 거라. 안 되니까 요 국민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나보통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편안한 그거가 되려면은 모든 게 소통이 잘 되는 시장.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선거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투개표소 방역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6일 오후 가야 1동 제5투표소를 방문해 발열 선거인용 임시기표소나 동선분리, 방역물품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에는 총 917개 투표소가 설치된 가운데 4월 7일 본선거에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소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부산의 자가격리자는 지난 총선 대비 2.4배 늘어났습니다. 투표 전날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 참여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만 내일 오후 8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6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7명으로 서구 복합 건물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유흥업소발 확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10층 규모 상가와 사무실 복합 건물인 원양프라자에서 확진자 23명이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는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간에 명확한 감염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의심되어서 방문자에 대한 조사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물을 공개하였습니다. 부산시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원양프라자를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 당부했습니다. 유흥업소발 추가 감염은 종사자 4명, 이용자 1명 등 14명으로 늘어 총 2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 진입로에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윗 공간에도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1초가 위급한 화재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전통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량 한 대 겨우 지날 통로 양쪽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 안전선이 그려져 있지만 상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소화전 주변도 마찬가지. 물건들이 가로막고 있어 소화전이 있는 곳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소화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정화물이라.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시장 곳곳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녹이 잔뜩 쓸어 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소화기 이용 방법조차 모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혹시 여기 시장에 소화전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소화전 저기 있네요. 배우기는 배웠는데 모르겠네요. 잊어버렸어. 소화기를 갖춘 상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있다고 해도 거의 보관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화기를 왜 저렇게 상자에 넣어놨어요? 문제 안 오더라고.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기 안전도 심각해 보입니다. 건물 주변은 전기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실타래처럼 뭉치고 꼬여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내부에는 끊긴 전선이 곳곳에 방치돼 있고 심지어 콘센트에 연결된 것도 끊긴 채 매달려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그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좀 미흡하다. 소방차 진입 어렵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큰 사고 나가 좀 두렵습니다. 화재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게 최고 무서워요. 일단은 화재가 나면은 뭐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쌓아왔던 게 무너지는 거니까. 한번 불이 났다 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화전 관리, 정기 안전 점검과 함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 초기 진압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해운대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집단으로 이의 신청했습니다. 해운대구 우동의 A아파트 622세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2배가량 올라 대다수 가구가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며 한국부동산원 부산 동부지사에 집단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정부는 오는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부산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0.02%에 비해 폭등한 19.67%를 기록했습니다. 기장군이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의 주택건설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에 제출된 삼덕지구 1,500여 세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교통과 환경 대책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이번 개발이 승인되면 이미 일광신도시 개발과 입주로 교통 혼잡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대란이 야기될 것은 물론이고 개발 지역 일부가 자연 녹지 지역을 포함하는 만큼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삼덕지구 주택 건설 사업은 일부 자연 녹지 지역을 포함하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부산시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금정구에서 오는 30일까지 작은 도서관과 관내 서점을 알리는 청소년 1일 SNS 기자단을 운영합니다. 청소년 기자단은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학생들이 지역 곳곳에 독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자단 활동은 금정구 내 공립 작은 도서관이나 동네 서점 중 한 군데를 찾아 탐방 내용과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1365 자원봉사센터 또는 금정도서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장군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 심내혈관 의료장비 도입을 위해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심내혈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도입에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비 명목으로 35억 원 상당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기장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기장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로 지자체에서 사용관리가 어려운 심내혈관 장비 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지원이 돼야 한다며 심내혈관 장비 도입에 필요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어렵다면 기장군비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장군이 도서관 주간을 맞아 비대면 독서 문화 행사를 엽니다.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쉼표 하나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4월 내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기장군 올해 책 후보 도서인 5번 레인의 샌드아트 온라인 공연과 여행 도슨트 박지훈 강사와 떠나는 이탈리아 랜선 여행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온라인 채팅방을 활용해 독서 추진 모임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